여러분, 토마토를 건강식이라고 믿고 매일 드시고 계십니까? 그런데 혹시 토마토에 설탕을 듬뿍 뿌려 드시면서도 그래도 토마토니까 괜찮겠지 하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토마토와 설탕이 만난다고 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토마토를 먹을 때마다 설탕을 한두 숟가락씩 더한다면 건강을 위해 시작한 습관이 오히려 당류를 늘리는 습관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탕보다 더 많은 분이 놓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토마토는 무조건 생으로 먹어야 가장 좋다고 믿는 것입니다. 생토마토도 충분히 좋은 식품입니다. 다만 토마토의 대표 성분인 라이코펜은 토마토를 익히거나 소량의 기름과 함께 먹을 때 우리 몸이 이용하기 쉬워질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생토마토만 드셨던 분이라면 오늘 이야기가 조금 의외로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토마토의 진짜 장점과 잘못된 섭취 습관, 라이코펜을 더 잘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보관법과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분들도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비싼 건강식품은 필요 없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토마토와 달걀, 양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먼저 토마토의 진짜 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토마토가 붉은 이유는 라이코펜이라는 카로티노이드 색소 때문입니다. 라이코펜은 우리 몸에서 산화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항산화 성분입니다. 산화 스트레스라는 말이 어렵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쇠붙이가 비바람을 오래 맞으면 녹이 슬 듯 우리 몸에서도 나이가 들고 자외선과 과식, 수면 부족이 반복되면서 산화 과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이런 과정에 대응하는 여러 방어 성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만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라이코펜 하나가 병을 치료하거나 이미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토마토는 약이 아닙니다. 건강한 식사를 구성하는 여러 식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토마토의 진짜 장점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60대 부부가 아침 식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식탁에는 소시지 2개와 달콤한 빵, 커피가 놓여 있습니다. 식사 끝에 토마토 1개를 잘라 드십니다. 이렇게 먹고 나면 토마토도 먹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소시지와 빵을 그대로 먹은 뒤 토마토만 추가한다고 식사의 나트륨과 열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소시지 2개 가운데 하나를 줄이고 그 자리에 토마토와 달걀을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달콤한 빵 대신 첨가당이 적고 통곡물이 들어간 빵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토마토의 힘은 추가가 아니라 대체에서 나옵니다. 토마토의 첫 번째 장점은 혈관 건강에 유리한 식단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뿐 아니라 칼륨도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신경과 근육의 정상적인 기능에 필요하며 건강한 혈압을 유지하는 식생활과도 관련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토마토 몇 개를 먹었다고 혈압약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토마토가 혈압약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짠 반찬과 가공식품을 줄이는 식단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단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토마토와 일부 암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많지만 결과는 일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마토를 항암제처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암 위험 관리에서는 금연과 절주, 적정 체중 유지,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가 훨씬 중요합니다. 토마토는 모든 병을 막아주는 주인공이 아니지만 건강한 식단을 꾸준히 지켜주는 든든한 조연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식사의 부피와 만족감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토마토는 수분 함량이 높고 식이섬유도 들어 있습니다. 밥과 국, 고기 반찬 위주의 식사에 토마토나 다른 채소를 곁들이면 음식의 부피가 늘고 씹는 양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토마토를 갈아 마시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토마토를 믹서에 갈아 건더기까지 모두 먹는다면 당분이나 열량이 새로 생기거나
식이섬유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즙만 짜거나 체에 걸러 마시면 식이섬유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개의 토마토에 다른 과일과 꿀까지 더하면 한 번에 섭취하는 양과 당류, 열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주의점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토마토의 장점도 매일 반복하는 3가지 습관 때문에 제대로 살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토마토에 설탕을 듬뿍 뿌리는 습관입니다. 여름철 차가운 토마토를 썰어 설탕을 하얗게 뿌려 드셨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달고 시원해서 참 맛있습니다. 하지만 토마토와 설탕이 만나 독이 되거나 토마토의 영양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먹을 때마다 첨가당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혈당이나 체중을 관리해야 하는 분이 토마토 한 개에 설탕을 한두 숟가락씩 뿌려 드신다면 추가되는 당류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토마토가 너무 시다면 충분히 익은 토마토를 고르십시오. 단맛이 비교적 강한 품종의 방울토마토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설탕을 한 번에 끊기 어렵다면 절반으로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는 짠 소스를 많이 곁들이는 습관입니다. 토마토에 소금을 듬뿍 뿌리거나 가공 드레싱과 케첩을 많이 넣는 분들이 있습니다. 토마토 자체는 건강한 식품이지만 양념에서 들어오는 나트륨과 당류가 많아지면 식사의 장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시판 토마토 주스와 토마토 소스는 제품마다 성분 차이가 큽니다. 겉면에는 자연, 건강, 프리미엄이라고 적혀 있어도 뒷면 영양 정보를 보면 나트륨과 당류가 높은 제품도 있습니다. 제품을 고를 때는 앞면보다 뒷면을 보십시오. 나트륨과 당류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무가당이나 저나트륨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세 번째는 토마토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피자나 햄버거를 건강식으로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피자 위에 토마토 소스가 올라가 있고 햄버거 안에 토마토 한 조각이 들어있다고 해서 음식 전체가 건강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토마토 소스가 조금 들어갔다고 가공육과 포화지방, 나트륨의 부담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토마토는 소시지와 햄의 부담을 지워주는 지우개가 아닙니다. 토마토는 두부, 달걀, 생선, 콩처럼 덜 가공된 단백질 식품과 함께 드시는 편이 더 균형 잡힌 식사가 됩니다. 그렇다면 토마토는 어떻게 먹어야 라이코펜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소량의 기름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라이코펜은 지용성 성분입니다. 물보다는 지방과 함께 있을 때 흡수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인체 연구에서는 토마토를 올리브유와 함께 조리해 먹은 사람들의 혈중 라이코펜 농도가 증가한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그렇다고 기름을 많이 넣을수록 좋은 것은 아닙니다. 기름은 열량이 높기 때문에 조리에 필요한 만큼만 소량 사용하십시오. 팬에 올리브유를 소량 두르고 토마토를 살짝 익힌 뒤 달걀을 풀어 넣으십시오. 소금은 많이 넣지 말고 후추나 다진 파로 맛을 내면 5분 정도에 한 접시가 완성됩니다. 토마토의 부드러운 식감과 달걀의 단백질을 함께 챙길 수 있고 치아가 약한 분도 드시기 좋습니다. 두 번째는 토마토를 적당히 익혀 먹는 것입니다. 채소는 가열하면 일부 영양소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생으로 먹어야 좋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가열과 가공을 거치면서 식물 조직에서 빠져나와 우리 몸이 이용하기 쉬운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인체 연구에서는 같은 양의 라이코펜을 섭취했을 때 생토마토보다 토마토 페이스트에서 라이코펜이 더 잘 이용된 결과도 보고됐습니다. 그렇다고 케첩이나 달고 짠 소스를 많이 드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토마토 페이스트와 소스는 제품에 따라 나트륨과 첨가당이 많을 수 있습니다. 가공 토마토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건강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생토마토가 나쁘다는 뜻도 아닙니다. 생토마토는 수분이 많고
신선하게 먹기 좋으며 가열 과정에서 줄어들 수 있는 일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한 가지만 고집하지 않는 것입니다. 점심에는 생토마토를 반찬처럼 드시고 저녁에는 살짝 익힌 토마토를 달걀이나 두부와 함께 드셔보십시오. 그런데 토마토를 익히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맛을 내겠다고 소금과 설탕을 다시 많이 넣으면 앞에서 말씀드린 장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은 양파와 마늘 같은 향미 채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양파와 마늘이 토마토의 효능을 몇 배로 높여주는 특별한 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금과 설탕을 많이 넣지 않아도 음식의 풍미를 살려줍니다. 잘게 썬 양파와 마늘을 올리브유 소량에 볶다가 토마토를 넣어 보십시오. 소금을 많이 넣는 대신 후추나 바질, 파슬리 같은 향신료를 사용하면 맛을 살릴 수 있습니다. 냉장고 속 토마토와 양파, 달걀만 있으면 됩니다. 돈이 많이 들지 않고 조리 시간도 길지 않습니다. 이런 식재료 정보를 정확하게 계속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해 두십시오. 다음 식품도 무엇이 맞고 무엇이 과장인지 분명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토마토를 잘 고르고 보관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토마토는 무조건 냉장고에 넣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좋은 토마토는 품종에 맞게 색이 비교적 고르고 표면에 큰 상처나 곰팡이가 없어야 합니다. 손으로 들었을 때 크기에 비해 묵직하고 지나치게 물렁하지 않으면서 살짝 탄력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꼭지가 초록색이라고 무조건 신선한 것은 아닙니다. 유통 과정에서 꼭지가 마르거나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표면에 균열이 깊고 물이 새거나 시큼하고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곰팡이가 보이면 드시지 마십시오. 덜 익은 토마토는 실온에서 숙성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히 익었는데 바로 먹지 못한다면 냉장 보관에 지나치게 무르는 것을 늦출 수 있습니다. 냉장했던 토마토는 먹기 전에 잠시 실온에 두면 차가울 때보다 맛과 향을 느끼기 편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먹기 직전에 흐르는 물로 씻으십시오. 자른 토마토는 실온에 오래 두지 말고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한 뒤 가능한 한 빨리 드십시오. 이제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분들은 좋은 토마토도 먹는 시간과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특히 두 번째에 해당하는 분은 토마토 주스나 농축 소스를 자주 드시기 전에 꼭 확인하십시오. 첫째, 토마토를 먹을 때마다 속쓰림이나 위산 역류가 심해지는 분입니다. 토마토는 산성식품이기 때문에 일부 사람에게 속쓰림이나 신물이 올라오는 증상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같은 증상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공복에 먹었을 때 불편했다면 그 시간대의 섭취를 피하고 양을 줄여보십시오. 소량으로 줄여도 속쓰림이나 신물이 반복된다면 억지로 드시지 마십시오. 둘째, 혈중 칼륨이 높거나 칼륨 제한을 안내받은 분입니다. 이런 분은 토마토 주스와 농축 토마토 소스의 양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신장 질환자가 토마토를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혈액검사 결과와 기존에 받은 식사 지침을 우선 하십시오. 셋째, 토마토에 여러 과일과 꿀을 넣어 매일 큰 잔으로 마시는 분입니다. 토마토를 믹서에 갈아 건더기까지 모두 먹는다면 식이섬유가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즙만 짜거나 체에 거르면 식이섬유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토마토 두세 개에 사과와 바나나, 꿀까지 더하면 한 번에 먹는 양과 당류, 열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토마토 음료를 드시고 싶다면 설탕이나 꿀을 습관적으로 넣지 말고 마른 양을 한꺼번에 마시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매우 푸르고 쓴맛이 강한 덜 익은 토마토는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마십시오. 이제 오늘 내용을 내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토마토에 설탕을 뿌려 드셨다면 우선 양부터 절반으로 줄이십시오. 그 다음에는 충분히 익은 토마토나 단맛이 비교적 강한 품종의 방울토마토로 바꿔보십시오. 완벽하게 바꾸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한 숟가락을 반 숟가락으로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둘째, 생토마토만 드셨다면 가끔은 소량의 올리브유와 함께 익혀 드십시오. 달걀이나 두부를 더하면 간단한 반찬이 됩니다. 정해진 횟수를 억지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생으로만 먹던 습관에 익힌 토마토를 조금씩 섞어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셋째, 내 몸의 반응과 건강 상태에 맞춰 양을 조절하십시오. 토마토를 먹어도 속이 편한 분은 생토마토와 익힌 토마토를 골고루 드셔도 됩니다. 먹을 때마다 속쓰림이 반복되는 분은 불편함이 생기는 시간대와 양을 피하십시오. 활용 제한을 안내받은 분은 본인에게 정해진 식사 지침을 따르십시오. 여러분, 토마토는 기적의 약도 아니고 무서운 독도 아닙니다. 잘 익은 토마토를 적당량 먹고 지나치게 달거나 짜게 만들지 않으며 생으로도 먹고 익혀서도 먹는 것.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섭취 방법입니다. 우리 세대는 그동안 가족을 먼저 챙기며 살아왔습니다. 자식 먹을 것은 챙기면서 내 식사는 대충 넘기고 몸이 불편해도 참고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아도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온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 몸을 챙기는 것이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오래 건강하게 함께하는 길입니다. 거창하게 시작하지 마십시오. 내일 토마토를 설탕 없이 한번 드셔보거나 저녁 식탁에 따뜻한 토마토 달걀볶음 한 접시를 올리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한 끼가 쌓이면 생활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면 몸을 관리하는 힘도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은 토마토를 생으로 드십니까? 익혀 드십니까? 토마토를 먹은 뒤 속이 불편했던 경험이나 설탕 없이 맛있게 드시는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이 비슷한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식사하시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